서울의 한 6평 원룸. 커다란 창문이 있지만 커튼은 1년 365일 닫혀 있습니다. 방 안을 채우는 건 윙윙거리는 냉장고 소리와 간헐적으로 울리는 스마트폰 진동 소리뿐입니다. 방의 주인은 침대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책상 의자에 앉아 혹은 바닥에 웅크린 채 멈춰 있습니다. 오늘 판도라가 마주할 진실은 시끄러운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조용한 증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청년 고독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사를 독거노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없이 늙고 병들어 쓸쓸히 떠나는 죽음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고독사는 가장 젊고 가장 치열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근 자료를 합쳐보면 대한민국에서 고립된 상태로 지내는 청년의 수는 무려 54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거대한 숫자가 보이십니까? 지방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방 안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다시는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가장 끔찍한 통계는 따로 있습니다. 2030 청년 고독사의 사망 원인입니다. 노년층의 고독사가 대부분 지병에 의한 병사라면 청년 고독사 현장의 50% 이상, 절반이 넘는 수치는 자살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사회적 타살이자 구조적 살처분입니다. 도대체 왜 가장 꽃다워야 할 나이에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을까요? 현장에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죽은 청년의 방은 결코 게으른 사람의 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책상 위에는 토익 문제집, 공무원 수험서, 기사 자격증 책들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벽에는 할 수 있다, 올해는 꼭 합격, 부모님께 효도하자 같은 메모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놀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스펙을 쌓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을 종교처럼 믿고 자랐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이 풀릴 거라고 했고 대기업에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연애할 때 도서관에 갔고 남들이 잘 때 밤새워 자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채용 공고 하나에 수백 명이 몰리고 서류 광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면접장에 가면 옆자리에 앉은 경쟁자의 스펙에 기가 죽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10번 실패가 반복되면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문제구나.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이때부터 방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자기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공포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방 안에서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된 통로인 스마트폰을 켜면 인스타그램 속 친구들은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누구는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누구는 오마카세를 먹고, 누구는 유럽 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그 화려한 사진들을 보며 편의점 도시락을 씹어 삼킬 때 식도 너머로 넘어가는 건 밥알이 아니라 모멸감입니다. 나만 뒤처졌다, 나만 쓰레기다라는 생각이 뇌를 지배합니다. 친구에게서 오랜만이야 밥 한번 먹자라는 카톡이 와도 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낼 밥값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나씩 차단합니다. 부모님의 전화도 피하게 됩니다. 아직 준비 중이에요, 거의 다 됐어요 라는 거짓말도 지쳐가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초라함을 들키느니 차라리 증발해버리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보면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해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월세 내고 통신비 내고 학자금 대출 이자 갚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0원,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숨만 쉬어도 적자가 나는 인생. 이것이 2030의 현주소입니다.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상담을 받지 못합니다. 영양실조와 우울증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쓰레기가 쌓여가는 방 안에서 무기력증은 늪처럼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청소해야지 나가야지 생각만 수천 번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흐르고 인기척이 끊긴 방에서 냄새가 새어나올 때쯤 문은 강제로 열립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비참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가족을 찾을 수 없어 국가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청년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경제적 이유로 혹은 너무 오랜 단절로 인해 자식의 시신을 거부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합격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기 위해 그토록 애썼는데 마지막 가는 길의 이름표는 무연고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방문도 잠겨있지는 않습니까? 배달 음식을 받고 문 앞에 두고 가라는 메모를 남길 때 안도감을 느끼진 않습니까? 밤이 되면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감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놓지 않으면 잠들 수 없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발 기억하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 방에 갇힌 게 아닙니다.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사회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이 숨막히는 시스템이 당신을 그곳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방안에 쌓인 그 문제집들과 이력서가 그 증거입니다. 통계청의 숫자들은 당신을 실패자나 고립운둔 청년으로 분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판도라는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버티고 있는 생존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혐오하지 마십시오. 그 좁은 방 안에서 자신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에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심장이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쪽팔려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친구들의 인스타그램 따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그게 이거지 같은 세상에 날릴 수 있는 가장 큰 폭수입니다. 부디 방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 열 힘이 없다면 적어도 문고리를 잡고 버텨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이 지독한 고독의 시대를 증언해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판도라였습니다.